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김진섭입니다. 이번엔 비정형 데이터 분석 수업 9번째 토픽인 도큐멘트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도큐멘트 클래시피케이션이란 무엇인지 이제 전반적으로 오버뷰를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에 사용되는 모델들인 벡터 스페이스 모델, CNN 베이스드 모델, 그리고 RNN 베이스드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도큐멘트 클래시피케이션이란 센티멘트 아날리시스나 스팸 디텍션, 그리고 어터십 아이덴티피케이션 등을 포함합니다. 인풋은 도큐멘트가 되겠고요. 도큐멘트는 벡터로서 이제 표현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매트릭스로서 표현이 됩니다. 그 각각은 이제 벡터 스페이스 모델이나 아니면 CNN, RNN 등의 모델의 인풋으로 사용이 되고요. 아웃풋은 당연히 이제 클래스 라벨의 넘버가 되겠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영화의 이제 평점 레이팅이라던가 아니면 그에 대한 긍정, 부정, 센티멘트 아날리시스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답의 옆에 사진을 보시면 이제 그 도큐멘트에 대해서 저자가 이제 누구일 것인지에 대해서 추론을 하는 모델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모델은 벡터 스페이스 모델 중에서 이제 나이브 베이시안 클래시파이어 모델입니다. 나이브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는 그 백 오브 월드 컨셉이랑 이제 같이 페어드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베이스 룰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공식을 보시면 이제 X1, X2라는 이제 도큐멘트 토큰들에 대해서 그 클래스 넘버인 클래스 I를 추론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코 나이브라는 개념 자체가 그 모든 베리어블들이 이렇게 통계적으로 독립이다라는 가정을 한다라는 뜻에서 이제 나이브라는 뜻인데 이 점에서 백 오브 월드 컨셉과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슈로서 이제 실제로 토큰들의 등장이 이제 독립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제 그 트레이닝 셋에서 이제 보지 못했던 토큰이 이제 등장할 경우에 그 베이스 룰에 의해서 이제 각각의 probability들이 곱셈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 곱셈에서 이제 그 보지 못했던 단어가 probability가 0이 되면서 이제 체인 룰로 이제 probability 전체가 0이 돼버리는 점이라는 이제 문제를 갖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그 스무딩 방법이 있습니다. 스무딩이란 그 보지 못했던 토큰이나 아니면은 이제 토큰의 이제 그 probability가 굉장히 낮은 토큰들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이제 각각의 평균들을 이제 상향 평준화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줌으로써 이제 제로 probability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완화시켜주는 이제 해결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벡터 스페이스 모델은 KNN입니다. KNN은 새로운 이제 인풋, 이제 인퍼런스 대상 인풋에 대해서 가장 유사한 레퍼런스 인스턴스들을 갖고 이제 그 인스턴스들의 클래스를 기준으로 한 보팅을 통해서 새로운 그 인풋에 대한 클래스를 예측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 인스턴스의 레퍼센테이션이 뭐가 돼야 될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벡터 스페이스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도큐멘트가 벡터로 표현되니까 어떤 벡터를 정의할지, 뭐 백워드 월드 컨셉으로 정의할지, 아니면 디스트리뷰티드 리프레젠테이션을 정의할지를 정의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밀러리티 메저를 정의해야겠습니다. 시밀러리티 메저란 K의 nearest neighbor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레퍼런스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게 가장 nearest neighbor인지를 정의하기 위해서 그 디스턴스를 결정하는 매트릭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매트릭으로는 보통 민코프스키 디스턴스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네, 그림을 보시면 P가 2일 때 그리고 이제 1일 때 각각 맨하탄 디스턴스나 아니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표현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피처 간 노멀라이제이션이 미리 이제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그 피처의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 어떤 특정 피처의 값의 분포가 이제 굉장히 큰 값이라던가 아니면 특정 값의 분포가 굉장히 작은 값이라던가 그 분포 차이에서 오는 그 시밀러리티 이제 매트릭에 영향을 끼치는 영향력이 각각 동일하도록 이제 먼저 그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줘야 하는 것을 주의할 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팅을 해야 하는데요. 보팅의 종류에는 보통 메이저리티 보팅과 웨이티드 보팅이 있습니다. 메이저리티 보팅은 각각의 네이버가 각각의 같은 이제 보팅 파워를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하는 보팅이고요. 웨이티드 보팅은 그 네이버가 가지는 보팅 파워가
그 디스턴스가 이제 짧으면 짧을수록 강해지는 보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보팅에서 주의할 점은 컷오프가 이제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그 컷오프란 그 지금 갖고 있는 레퍼런스 데이터셋 안에서의 클래스 디스트리뷰션으로 구할 수 있는 prior probability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CNN 베이스드 클래시파이어들이 있겠습니다. CNN 베이스드 클래시파이어는 이제 컨텍스트 윈도우 상에서 컨볼루션을 연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인풋은 당연히 도큐멘트이기 때문에 그 도큐멘트에 n개의 이제 토큰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n개 토큰들이 각각 이제 인베딩 스페이스가 k죠. 그리고 m 같은 경우에 멀티 채널이 이제 acceptable 하다는 말은 그 토큰의 레프레젠테이션이 이제 꼭 하나일 필요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뭐 월드 투 백이나 아니면 글로브나 아니면 패스트 텍스트라던가 아니면 등의 그 인베딩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인베딩 등을 한꺼번에 이제 쓰겠다라는 말이 이제 멀티 채널 인풋 어셉터블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터 사이즈의 경우에는 rectangular size of kernel인데요. h 곱하기 k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이제 CV의 경우에는 CV는 픽셀의 위치에 대해서 로컬라이징 이제 그 거리, 디스턴스 팩터들이 이제 좀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필터 사이즈가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정사각형 스퀘어드 필터를 쓰지만 네, 그 지금 도큐멘트 같은 경우에는 인베딩 스페이스 차원 같은 단어의 인베딩 스페이스 차원 안에서의 거리를 고려할 필요가 없고 그거를 다 봐줘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K 인베딩 스페이스 사이즈를 고정하고 실질적인 커널 사이즈는 H인 이제 컨텍스트 윈도우 사이즈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플링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센티멘트 아날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스프를 사용하는데 맥스프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그 센티멘트에 대해서 어, 가장 이제 영향을 많이 끼치는 이제 가장 큰 값을 가지는 이제 단어를 캡처하기 위해서 맥스플링을 통상 많이 씁니다. 네, 그 클래시피케이션 그 테스트 중에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로컬라이제이션이란 클래스 정보를 주어졌을 때 그 해당 클래스에 대해서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는 이제 영역, significant area가 무엇인지를 로컬라이징 하는 일인데요. 이제 CAM이라는 이제 메소드가 많이 쓰이고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제 오스트레일리안 테리어라는 정보가 클래스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치는 각각의 이제 웨이트들의 이제 그 significant area를 보시면 높은 값을 가지는 영역들이 그 해당 클래스를 감싸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적용은 사실 도큐멘트에도 가능하다고 이제 가능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해서 출발을 한 게 이제 센티멘트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많이 쓰이는 캠인데요. 그 significant 이제 토큰과 프레이즈들을 캡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해당 이제 도큐멘트가 들어왔을 때 각각의 필터를 돌아서 이제 필터에 대해서 이제 풀링을 이제 각각의 필터 사이즈만큼 했을 때 어떤 이제 토큰 아니면 프레이즈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지 이제 추출이 잘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RNN 베이스드 클래시파이어입니다. RNN 베이스드 클래시파이어에서의 목적은 그 도큐멘트 시퀀스 인풋을 잘 인코딩을 해내자. 왜냐면 이제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seq-to-seq 개념으로 이제 시퀀스 인풋이 들어왔을 때 시퀀스 아웃풋을 추출해야 되는데, 근데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시퀀스 아웃풋을 추출하는 게 아니라 들어온 시퀀스 인풋이 뭐냐에 대한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코더 계열 쪽만 이제 씁니다. 근데 앞에 보시면 이제 바닐라 RNA 스트럭처를 보시게 되는데요. 그 CNN과 같이 이제 매트릭스 개념의 도큐멘트 매트리스 표현이 된 그 도큐멘트를 사용하게 되고 이제 대신 CNN처럼 컨텍스트를 한 번에 이제 쭉쭉쭉 보는 게 아니라 각각 한 번 타임스탬마다 각각의 토큰 단어들이 인풋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바닐라 RNN의 이제 이슈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롱텀 디펜던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러한 이제 시퀀셜 데이터를 처리함에 있어서 과거의 인풋과 나중의 인풋 간의 관계를 잘 반영시켜 보자 라는 이제 목적성을 가지고 좀 이런 바닐라 RNN 계열에서 아종으로 좀 그 어드밴스드한 어프로치들이 나왔던 게 이제 히든 노드 스트럭처의 변형이었던 LSTM과 GRU가 있었겠고요.
그리고 히든 레이어 스트럭처의 변형이었던 바이디렉셔널 커넥션이라던가 아니면 멀티레이어드 RNN이 이제 등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RNN 클래시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멀티태스크 러닝이라는 어프로치도 있었는데요. 멀티태스크 러닝이라 여기서 이제 멀티태스킹이라는 사실상 이제 실제로 이제 멀티태스크를 수행한다기보다는 이제 같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이지만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데이터셋을 씀으로써 클래스 라벨이 이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에 그림을 보시면 소프트맥스 레이어가 각각 두 개씩 있는데 두 개의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을 때 각각의 소프트맥스 레이어 통과해서 각각의 클래스를 맞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유니폼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이제 그 레프레젠테이션 토큰들과 함께 쉐어드 레프레젠테이션 토큰이 같이 이제 아래는 히든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겠고, 커플드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각각에서의 셀들이 따로따로 이제 인풋을 받지만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shared layer architecture에서는 이제 각각에 대해서 각각의 데이터셋에서 학습하는 RNN 셀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각 두 모두의 셀들에서 이제 그라디언트를 받아서 영향을 받아서 같이 학습되는 shared 레이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프리트레인드 모델, 이제 엘모나 GPT나 버트와 같은 모델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멀티태스크 러닝이라는 것의 이제 공통적인 목표로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아내자라는 게 공통적인 목표가 되겠고요. 하지만 프리트레인드 모델과 비교하였을 때의 차이점은 프리트레인드 모델은 이제 언레벨드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그래서 언스파바이즈드 러닝을 수행한다는 점. 하지만 여기서의 멀티태스크 러닝은 이제 여러 개의 라벨드 데이터셋을 통해서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수행한다는 점이 차이점으로 뽑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RNN 베이스드 클래시파이어 중에서 어텐션을 이제 활용해 보자라는 것인데요. 어텐션이라 하면 이제 더큐멘트에서 중요한 토큰이 무엇이냐, 뭐 토큰이 아니더라도 프레이즈 아니면은 뭐 중요한 패러그래프가 무엇이냐를 찾아내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어텐션에서 기본적으로 바하다나무 어텐션과 루엉 어텐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하다나무 어텐션은 이제 런어블 어텐션이고, 그래서 이제 어텐션 컨텍스트가 이제 계산이 될 때 각각 히든 레이어에서의 벡터가 어느 정도로 이제 섞여 들어가야 되냐에 대해서 이제 알파 값이 임포턴스 웨이트를 학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던 점이 이제 바하다나무 어텐션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루엉 어텐션은 numerically calculated attention입니다. 보통 이제 벡터 간의 내적을 활용해서 numerically calculated 되는데, 밑에 공식을 보시면 이제 그 클래스를 소프트맥스로 맞추는 데 있어서 그래서 히든 그 햇이 씌워진 히든이 사용되고 그 해당 햇은 그 컨텍스트로부터 이제 그 구해지고, 컨텍스트는 각각의 히든들은 어텐션 스코어를 통해서 웨이티드 썸으로 구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그 웨이티드 썸을 할 때 그 웨이트들, 이제 알파 값들이 내적을 통해서 구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Hierarchical Attention Network라는 것은 이제 더큐멘트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어텐션을 하이어키하게 줘보자라는 겁니다. 이제 보통 레프레젠테이션 자체가 워드 단위로 이제 인베딩이 되었기 때문에 워드 단위의 인베딩을 가지고 센텐스들을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했고, 그리고 해당 센텐스 레프레젠테이션들을 가지고 다시 어텐션을 매겨서 그 더큐멘트 전체에 대한 벡터를 구해서 그 해당 벡터로서 소프트맥스를 태워서 그 소프트맥스 이후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는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 계시면은 이제 그 기존의 어텐션과 다른 점이 있는데요. 기존의 어텐션과 다른 점이 이제 UW와 US가 되겠습니다. 그 빨간색으로 이제 네모가 되어 있는데, 그 빨간색 네모를 이제 잠깐 보시면은 그 기존의 섹투식 어텐션에서 이제 디코더의 히든이 들어갔던 자리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디코더의 히든이라는 것은 기존의 어텐션에서 디코더의 현재 스테이트에 대한 이제 그 상태를 표현하는 걸로써 이제 트랜스포머에서는 쿼리 역할을 수행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 쿼리 역할이 그 인코더만 사용함으로써 그 어떤 디코더의 현재 스테이트를 정의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거 대신에 어떤 인풋 시퀀스들 중에 어떤 파트가 가장 인포머티브한지 라는 이제 쿼리로서 어떤 매번 스텝마다 같은 벡터가 사용됩니다.
물론 랜덤리 이니셜라이즈 되어서 이제 트레이닝 프로세스 중에 이제 러닝하게 되는 벡터고요. 그래서 이제 해당 벡터를 좀 유심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픽 아홉 번째 토픽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